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이름 모르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이름 모르님 정말 감사합니다. 일자리 구인 구직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요즘 중소 대기업, 중견, 공기업, 공기업이라 적으셨네. 공기업, 사기업, 영세기업, 기타 등등 할 거 없이 일자리 모집을 하고 모든 취업시험과 면접을 볼 땐 초대절, 대졸, 점대졸이 초대절, 점대졸 같은 말인데 고졸보다 더 많이 지원하고 모집하며 뽑는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 외국에선 구인구직을 할 땐 학력차별 없고 또는 나이 제한을 두지 않고 일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받아주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부당하게 나이 제한을 두는 데다가 학력차별하고 따지고 고졸 또는 지방대학과 전문대학 출신은 안된다 하며 요즘 20대부터 40대조차도 취직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신입은 줄어들고 경력자만 증가하니 일자리 구하기가 서서히 힘들어집니다. 이런 세상을 만든 주범이 국회의원, 대통령, 정치인들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586 세대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모든 어른들이 우리 같은 청년들과 중장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제공할 수 있는 것은 국가나 정부뿐만 아니라 학교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붕형님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약간 무슨 기자분이 무슨 약간 무슨 청원한 느낌이네요. 국민청원. 일단 지금 뭐 일자리가 많지 않은 건 사실이죠. 많지 않은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도 사실 좋은 일자리는 많이 없어요. 이건 뭐 인정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젊은 친구들이 서울로 많이 가죠. 서울과 경기로 많이 가는데 근데 거긴 일자리가 많지 좋은 일자리는 별로 없습니다. 지방에 있는 친구들이 좀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저는 오히려 이게 안 좋다고 보거든. 뭐냐면 물론 이제 부산 대구 같은 데도 이제 사람 많이 빠지죠. 많이 빠지는데 그게 왜 빠지냐 하면 지방에서 자리를 못 잡아서 빠지거든. 솔직히 말해서 지방에서도 먹고 살만하고 좋은 혜택가 있어요. 그런 다니분들 사실 별 불만이 없기 때문에 다니거든. 그러면 대구 부산에서 빠지는 사람 두 가지 부류예요. 머리가 좋아가지고 공부를 잘해서 서울의 어떤 그런 유수의 기업을 갈 수 있는 사람. 뭐 예를 들어서 그 정도 가려면 뭐 이제 경북대나 부산대 공과대학 나온 사람들이겠지. 의치 안약수나 뭐 그런 사람들은 서울 가든지 가도 돼. 경기권에 맞잖아요. 굳이 지방에 있으면 너무 아까워. 실제로 경북대나 부산대는 이제 삼성 같은 데서 많이 뽑기도 하고 가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어중간한 사람들. 생각보다 지방에는 어중간한 어떤 학력과 그런 능력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상식적으로 서울에 능력자가 많을까? 지방에 능력자가 많을까? 당연히 서울이 많죠. 인구를 떠나가지고 어떤 인프라나 아니면 이제 그런 교육적인 수준이 서울이 높은 거는 반박할 수 없어. 이거는 그렇다고 지방이 막 엄청 떨어진 건 아닌데 그래도 한계는 충분히 있어. 생각해봐. 서울 분들한테 물어봐도 서울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래요. 근데 서울 분들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토박이도 사실 돈 모으기 쉽지 않은데 얘네들은 왜 올라오는 거야?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이런 얘기 해요. 그러니까 지방 분들은 뭐 지방에 일자리가 없으니까 서울로 간다고 하는데 문제는 지방에서 올라간 서울, 그러니까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간 사람들이 잘 사냐는 거지. 잘 사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오히려 인생이 좀 꼬일 수가 있다는 거야. 뭐냐 하면 특히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이제 그 서울이라는 환상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근데 그거는 무조건 나쁘다 볼 수 없는 게 아무래도 미디어에서 자꾸 서울의 어떤 좋은 모습만 보여주다 보니까 서울의 어떤 그런 멋진 모습. 그러니까 서울도 다 나온 게 아니죠, 미디어에. 서울에 자주 나오는 그 강남 3구, 마용성 이런 것만 중점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아 서울 사람들 다 저렇게 사내라고 얘기하는데 서울도 형편없는 데는 형편없거든요, 여러분. 막상 지방 사람들이 이제 가진 거 없이 살려면 어디를 많이 가냐? 저기 관악구, 신림동, 봉천동, 그리고 구로동, 가리봉동 아니면 이제 노도강 있는데 노원구 네. 이런 데 간단 말이에요. 왜냐?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근데 그런 것은 서울분들 아시겠지만 치안이 상당히 안 좋아요. 대구 부산도 훨씬 더 안 좋아.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요. 네. 서울이라고 해서 막 진짜 삐까뻔쩍하고 살 것 같지만 그런 곳이 있고 허름한 곳이 있잖아. 네. 서울이 허름한데 진짜 허름하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서울 가서 산다고 하더라도 막 진짜 돈을 많이 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있지. 근데 많이 버는 사람인 소수예요. 어딜 가든 소수야.
근데 서울은 또 문제가 나간 돈이 많잖아요. 서울이나 경기 같은 경우에 나간 돈이 많아요.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어중간하게 벌어가지고는 돈을 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중간하게 벌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냐? 나이는 먹는데 모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적 그 통계가 증명하는 게 뭐냐 하면 서울이 가장 출산율 고립률이 월등하게 떨어집니다. 월등하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국 출산율이 0.5죠. 관악구 신림동 같은 0.4 미치죠. 젊은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관악구가 임금 밀도 가장 높고, 그러니까 전국이 가장 높아요. 가장 높고 홍대보다 젊은 사람이 많아요. 젊은 사람이 가장 밀집한 곳이야. 사회초년생들이 가장 몰리는 곳이에요. 근데 그런 곳에 젊은 사람들이 많지만, 젊은 남녀가 많지만 정작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쭉 혼자라는 거지. 될 수밖에 없는 게 돈을 모아서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을 닦아야 뭐 살던 가는데, 문제는 이제 돈이 모이지가 않는 거죠. 그렇다 동거하기엔 좀 위험성이 따르고, 동거했다 자칫해가지고 애라 태어나면 골로 가잖아요. 이게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여자분들 웬만하면 동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보통 동거를 제한 남자들은 대부분 좋은 남자가 아닙니다. 이건 진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어. 여자분이 뭔가 요즘에 보면 워낙에 뭐 사실혼 이런 것들이 대중화되다 보니까 이 별거를 생각하는데, 여자가 동거가 많아지면 자꾸 있잖아요. 뭔가 좀 순정이나 아니면 이런 좀 어떤 특정 하나를 바라보는 마음이 없어져 이게. 남자는 보통 동거하는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성욕 때문에 그런 거야. 아무래도 동거하게 되면 사실 남자가 나가 봤을 땐 더 이점이 많아. 예. 그래서 여자분들이 점점 가면 동거를 좀 관대하게 보는데, 관대하게 보면 안 돼 이게. 웬만하면 결혼을 전제로 뭔가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면 동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진짜입니다. 예. 각자 따로 사는 게 좋아. 아무튼 좀 3,000% 빠졌는데, 이제 4년 대절보다 이제 고절, 전문대절이 더 많다. 어쩔 수가 없죠. 우리나라는 제조업이니까. 제조업이니까 공장이나 어떤 산업기반 시설에서 사람 뽑는 곳이 많으니까 사실 엄밀히 따지면 대졸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문제가 뭐냐 하면 애시당초 대졸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가 많이 없는데 대학교로 많이 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자리 구조나 숫자를 봤을 때는 사무직에서 앉아서,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앉아서 하는 그런 일자리보다는 현장에서 연장만 치고 기회만 칠 일자리가 훨씬 더 많아. 그렇잖아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대학교 진학을 하다 보니까, 대학교 졸업 따다 보니까 땄으니까 어떻게 돼? 공장 가서 일하기 싫은 거예요. 연장만 치고 일하기 싫은 거야. 너무 많이 대학 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대학 물을 먹을 필요가 없어. 갈 사람만 가면 되는데 선생님들이 개나서 다 보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학교 진학률이 한 80% 되거든요. 웬만하면 다 간다고 보시면 돼. 이제 뭐 4년제 대학교 졸업했다고 그걸 알아주는 세상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점점 가면 갈수록 4년제 대학을 가지고 어떤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파일이 줄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문과는 더 그렇고. 문과는 난 아직도 답답한 게 여자분들이 아직도 문과 선택을 많이 해. 물론 문과로 내가 최상위권 성적을 찍으면 모르겠지만 사실 문과생분들 중에 애매한 분들 많거든. 애매한 분들.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솔직히 말할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대학교 편하게 간 사람도 있습니까? 전 대학교 편하게 못 갔습니다. 저 대학교 입학금 낼 때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집에서 엄청 힘들게 살아가지고 대학 못 갈 뻔했었거든. 겨우겨우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좀 아픈 기억인데 뭐냐 하면 그 대학 갈 때 등록금 때문에 가네 못 가네 가지고 집에서 막 많이 싸웠거든. 이것 때문에. 그래서 방황도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겨우겨우 맞춰서 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대학교 입학해서 보니까 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이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대학교를 다니면서 등록금을 부모님이 내주시는 집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 이게 정말로 집에서 이제 등록금 걱정 없이 뭐 용돈 걱정 없이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빠듯한 환경에서 남들 대학 가라고 하니까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왔는데, 문제는 그 대학 다니는 사람들이 그 대학교 학벌을 가지고 일하고 있냐?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대학을 나왔으면 그 대학 나온 만큼의 어떤 일자리를 얻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만약에 대학교를 나왔는데
그 대학교 전공이 맞는 그 학벌에만 일자리를 못 얻을 것 같으면 이건 손해 아닙니까? 손해?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대학교 가는데 돈 얼마나 많이 갖다 씁니까? 사교육도 많이 갖다 쓰고 대학을 가기 위해 수능 공부하면서 사교육도 많이 쓰고 거기다가 대학 들어가면 뭐 등록금만 냅니까? 밥도 사 먹어야 되고 학비도 내야 되고 책도 사야 되고 왔다 갔다 하는데 통학비도 들고 그리고 기숙사생하면 기숙사비도 들고 자취하면 자취 생활비도 들고 생각보다 진짜 많이 들거든요. 제가 봤을 때 뭐 집에서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멀리까지 간다고 치면 기숙사비 이것저것 하면 한 5천만 원 듭니다. 4년에. 물론 요즘에 국가장학금 있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등록금 가면 혜택이 있긴 한데 그래도 많이 들어. 그 시간도 많이 들어가잖아. 보통 남자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갔다 오고 대학교 졸업해서 나올 때쯤 되면 20대 후반이에요 이게. 근데 문제는 이 대학교를 가지고 가진 어떤 스펙과 경력을 가지고 이제 전공을 살려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점점 가면 갈수록 쉽지 않은 거예요. 점점 가면 갈수록.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 돈만 써버리고 애매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지. 그런 애매한 사람이 또 어디로 가냐? 공무원 학원으로 가네, 공무원 학원. 그래서 공무원 학원 가면 문과 졸업생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도 엄청 많았어. 한 10년 넘었지. 그때도 많았는데 지금은 더 많아. 나 이해가 안 되니 그런 거예요. 공무원 시험은 여러분 있잖아요. 학력 제한이 없습니다. 초절도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공고 보시면 9급, 7급 시험에 학력 제한 없습니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력이든 다 볼 수 있어요. 평등하죠, 어떻게 보면. 일반 직장은 뭐 대졸 이상, 무슨 전공 이상 보잖아요. 필수로. 근데 공무원은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공무원 시험은. 소방 공무원과 이제 경찰 공무원 제외하고는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 뽑는 자리에 대졸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원하는 거지. 그렇다고 대학교 전공 써먹냐? 써먹지 못해요. 그냥 고졸, 중졸이든 할 수 있는 일이야. 막상 들어가면.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부당하게 나이 제한을 둔다. 이게 부당할 수 있는데 무조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무조건. 나이 많은 사람 보고 부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기업들이 나이 어린 사람을 선호하는 건 사실이에요. 말로는 나이 제한 없다고 하지만 나이 제한 두죠. 대기업일수록 나이 제한 빤빤합니다. 엄청 깐깐하죠. 반도체 같은 경우 20대 중반 넘어가면 사실상 뽑지 않아요. 스펙이 좋아도. 근데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나이 제한 안 뒀어. 그러면 상사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신임을 들어와요. 같이 일할 수 있겠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나이에 대한 어떤 그런 격식 차이를 굉장히 두잖아요, 여러분. 군대에서도 나이 훨씬 많은 신임이 들어오면 굉장히 골치 아프잖아. 부담스럽죠.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 이제 막내로 들어가면 나이 어린 사람 말 듣겠냐고. 나는 회사가 클수록 기본적인 어떤 계급 체계나 조직 체계, 예, 나이에 맞는 이제 직급 체계 딱딱 한단 말이에요. 취직이 어려워진다기보다는 학벌에 맞는 그럴싸한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취직은 사실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봐서 답답한 건 그런 거예요. 너무 사람들이 대학물을 먹다 보니까 그 대학물에 적합한 일자리가 아니면 하질 않으려고 하는 거야. 문제는 뭐냐 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대졸자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많지 않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남자나 여자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대학을 너무 많이 나왔어. 대학을. 사실 대학 나올 사람만 나오고 배울 사람은 배우면 되는데 종민들 다 대학에 다 갖다 넣어버렸어요. 물론 공부라는 거 필요한데 그렇죠, 맞아요. 내가 이런 데 가려고 대학을 나왔나. 그리고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자면 자, 지방대학과 전문대학 출신은 안 된다. 됩니다. 돼요. 단지 이제 지방대고죠. 그 학력 차이를 왜 드냐.
이걸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학력 차별이 생각할 수 있는데 학력이 좋을수록 일을 잘합니다. 기업들이 생각해봐. 그 전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 뽑았는데 왜 학력 좋은 사람 우대하고 많이 뽑아줄까? 그냥 객관적으로 이 친구들이 잘합니다. 시키면 잘해. 왜냐?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건 그만큼 부지런하게 뭔가 했다는 거잖아요. 성과를 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웬만큼 힘든 게 있어도 잘 견딘다는 겁니다. 물론 학벌이 좋아도 일을 못하는 예외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동안 우리가 몇천 명을 뽑아가 갖다 써봤더니 그래도 일요대학교 나온 사람이 지방대 나온 사람보다는 일을 잘한다. 일이 책임감 있게 한다. 성과를 보여준다. 그런 것들이 기업들이 데이터 이미 다 잡혀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벌이 좋고 스펙 좋은 사람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기업의 기본적인 동면은 성실함. 책임감인데 학벌이 좋다는 게 기본적으로 검증이 되었다는 거예요. 공부라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잘하는 게 맞는데 얼마나 부지런하고 얼마나 이제 자기 루틴을 잘 지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그게 결과로 드러난 게 이제 대학교고.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경력자만 증가한다. 왜 그러냐면 지금 기업들이 어려워서 그래. 기업들이 진짜 어려워서 그래요. 정말로. 기업들이 예전에는 신입을 바로 뽑았지. 왜 그러냐면 기업들이 여유가 있었으니까 뽑은 거야. 근데 지금 기업들이 힘들어요. 여러분 신입 뽑으면 그냥 신입 뽑은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신입사원도 교육을 시켜야 돼. 신입사원들 들어와도 뭐 스카이 명문대 나와도 바로 일을 못 시킵니다. 아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은 계속 교육시키고 지방공장 돌게 하면서 기본적으로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우게 합니다. 일을 바로 시키는 게 아니에요. 회사 다녀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 직원들을 월급 주면서 돈까지 들어가면서 교육시켜야 돼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입니다. 근데 경력직을 뽑으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바로 일 투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경력이나 있다는 건 뭐냐, 검증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도 나름 톱하고 굴린 그 짬밥이 있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정할 것이다. 어느 정도 고생했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봐요. 아무리 요즘에 뭐 학력이 좋아도 요즘 보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멘탈이 약하거든. 이게 멘탈이 약하거든요. 그래서 신을 뽑았더니 일 똑바로 안 하고 뭐 조금만 힘든 거 줬더니 그만두더라. 사실 대기업도 요즘에 그 뽑으면 신입사원들 퇴사를 은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사회생활 안 해본 사람보다 해본 사람 써보는 게 낫다. 이것도 기업들이 판단하는, 그동안 많이 써보니까 그래. 많이 써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본 사람보다 그래도 우리 중소기업이나 어떤 회사에서 일해본 사람이 그래도 빨리 적응하고 기업 문화에 잘 흡수된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결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렇게 뽑는 거예요. 이게 기업이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무조건. 이 기업들도 생각해봐. 지금 사람 막 뽑아서는 안 됩니다. 한 명이라도 우리 회사 인재가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굴 뽑을까? 일을 안 해보고 세상 돌아가고 모르는 사람 뽑을까? 아니면 일을 좀 해본 사람 뽑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오너의 입장에 생각해보면 돼요. 오너. 그리고 일자리가 구직이 어렵다기보다는요, 그냥 힘들고 더러운 일이 하기 싫은 겁니다. 힘들고 몸쓰고 폼 안 나는 일이 하기 싫은 거야. 지금도 하려면 할 수 있어. 단지 이제 몸이 축나고 그런 일은 요즘 젊은 친구들 일을 많이 가리잖아. 남자들 보면. 그런 것들은 어필이 안 되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그런 거야. 고생 안 하고 돈 쉽게 버는 거. 어떻게 하면 이제 근무 시간 적게 하면서 돈 많이 벌까? 네, 그런 거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일 자체가 없어. 그런 일 자체가 없는데 허상을 쫓는 거죠. 허상을. 그래서 투자 사기 같은 거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이. 피라미드도 그런 거야. 피라미드도 그런 거야. 조금만 노력하면 월천 가능하다. 그놈 월천. 안 가능한데.
안 가능하단 말이에요. 물론 이렇게 사회 권력층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분들한테 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58세도 문제 있어. 문제 있어요. 문제 커. 근데 그렇다고 젊은 친구들이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문제 많습니다. 제가 봐도. 문제 많아요. 젊은 친구들. 너무 자기 능력치에 비해 가리는 게 많아. 사실 내가 봤을 때 젊은 친구들이 대단한 사람 별로 없어. 좋은 직업 갖고 싶은 본인이 뭐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교 나오든가 아니 전문직 시험 합격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럴 사람도 얼마나 있겠냐고. 어차피 보통의 사람은 보통의 능력에 맞게 살아야 되는데 뭐 워라밸 안 되고 뭐 조금만 힘들면 그만두고 그런 사람도 많잖아. 솔직히 말해서. 물론 참고 일하는 사람도 있는데 생각해봐. 누구는 3D 업종 좋아서 하겠습니까? 그 뭐 3D 업종 일하는 분들이 보면 좋아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 3D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왜 그 현장 취재하는 거 있죠? 그 채널 있죠? 저도 자주 보는데 그거 보면 그분들이 처음부터 좋았었을까? 돈만 보고 왔을까? 아니에요. 맨 처음엔 아마 때려치고 싶고 이딴 거 왜 할까 싶었을 거야. 근데 하다 보니까 버티고 하다 보니까 인정받고 이제 급여도 쌓이고 하면서 아 이거 할만하구나 생각돼서 이제 계속 하는 거야 이게. 근데 요즘 젊은 친구는 조금만 해보고 아 이거 안 싶으면 바로 접어버리잖아.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좀 조금만 리스크 있으면 이제 해보려고 하지 않는 거야 이게. 조금만 뭐 결과 안 나. 유튜브도 그래. 유튜브도 있잖아요. 유튜브도 단기간에 결과 안 나면 접어버려. 한참 유튜브 인기 많을 때 그때가 언제였다. 지금은 좀 시들시들한데 한 4년 5년 전에 그때만 하더라도 유튜브 붐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유튜브로 돈 벌기 쉽다고 불러왔을 때 걔나서 다 했잖아. 직장 때려치우고 진짜 컴퓨터 사고 다 했거든. 그때 고프로 사고 다 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 다 접었어요.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장비 같은 거 뭐 고프로나 뭐 이 스마트폰 막대기 있죠. 이 고정대. 요거하고 엄청나게 많이 나와. 지금도 많아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뭔가 추진력이 많이 없어. 나이 걸릴수록 없어 이게. 그러니까 뭐든 찐득하게 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결과 안 나오면 좀 슬프긴 한데 너무 뭔가 단기적인 결과를 보려는 것 같아. 단기적인 결과를 빨리 보려는 것 같아. 점점 가면 갈수록 세대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래서 조금만 결과 안 나오면 다 먹거나 접어버리잖아요. 물론 어느 쪽이 무조건 맞다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어차피 가면 갈수록 양질에 대한 줄 겁니다. 그러면 주면 줄수록 내가 뭘 할 건지 생각을 해야 돼. 계속 시간만 까먹고 그냥 좋은 일자리 나올 때가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뭐라도 할 것이냐. 사실 뭐라도 하는 게 낫습니다. 뭐라도 해야 머리가 돌아가고 세상 돌아가면 압니다. 요즘 보면 자발적 백수가 늘고 있다고 하냐. 자발적 백수가 왜 늘겠어? 먹고 살만하니까 느는 거야. 그러니까 자발적 백수가 뭐야? 나 일도 안 하고 그냥 숨만 쉬고 사겠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 그렇게? 누구는 뭐 일 좋아서 하나? 그럼 처음부터 맞아가지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좋은 일자리는 줄 거예요.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생각해봐. 물론 하기 싫은 거 하기 싫지. 그런데 그런 거라도 해야 돼. 그런 거라도. 점점 가면 가서 가리잖아. 그럼 할 게 없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외국인들 많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3D 업종 많이 치고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해. 내가 돈이 떨어지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문제가 나중에 그런 쪽 들어가려면 외국인들 꽉 차가지고 못 들어간다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 여러분. 남자도 그런 일이 생겨요. 내가 여자 쪽에서만 얘기했는데 남자도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냉정하게 생각해서 내가 지금 가진 재능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 이거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뭔가 했는데 답이 없으면 빨리 접으시고 다른 거 선택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좀 놀아도 괜찮은데 그냥 이대로 먹고 놀고 그냥 지내야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